저출산 해결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하다가 오히려 늪에 빠진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채우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인구 기반층을 채워주는 효과를 만들 것, 남녀 눈높이를 맞춰줄 것, 이거예요. 이것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인구가 없는데 인구를 채우는 방법은 이민자를 받거나 국제결혼을 하거나 난민을 받거나 어떤 이유든 인원이 이동해서 오면 됩니다. 여기서 단순 이민자 정책의 경우 유럽에서 이미 별 효과를 못 본 걸로 끝났습니다. 유럽 쪽의 복지는 탄탄한데 오히려 재정 부담만 늘고 이민자 대부분이 거주의 목적보다는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라 일시적인 효과 말고는 없는 걸로 연구됐습니다. 4차 산업을 목전에 둔 상황이고 한국의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대체되고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라 이민자 정책은 해답이 안 됩니다. 난민 받은 독일 같은 경우 일부 인구 증가 문제가 회복되었으나 일자리 문제와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심하죠. 그럼 국제결혼이 남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한국 남성의 눈높이에 맞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도가 괜찮아요. 정서가 맞고 외모는 서구적인데 작은 것에도 기뻐해주고 예전 우리 어머님 세대의 감성도 가지고 있어서 고부 갈등 같은 경우도 매우 덜하고 오히려 친구같이 잘 지낸다는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대부분 국제결혼은 빈국을 찾아요. 유럽에서도 역시 동유럽이 타겟인데 아무래도 가난한 국가에서의 성공률이 높은 걸까요?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동남아 지역이 있는데 한국 남성 눈높이하고는 조금 안 맞죠. 단순 국제결혼 권고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여성은 제외합니다. 이후에 설명. 우선 국제결혼 특별지정국 10개국 정도 정합니다. 남성이 첫 결혼일 것, 여성과 혼인신고를 완료할 것, 귀화의 의사가 있을 것, 이 정도 조건에 부합하면 귀화 조건을 대폭 낮춰주고 선귀화 후 지원의 성격으로 귀화 후 문화, 언어,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거주 지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은 3억 정도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역량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합니다. 아이 3명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무료교육, 대학은 50% 지원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최고의 효율은 1년간 5만 명 30년 한도 총 150만 쌍의 국제결혼으로 지속적인 인구 기반 효과를 채워줍니다. 인구 증가 기대치는 30년간 400에서 500만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재정은 3억 5만 명이니까 1년에 15조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5만 명 채우기는 힘들 것 같으나 목표는 그 정도가 효율적입니다. 재정 부담이 있으면 1년 3만 명 50년 한도로 하면 직접 지원에 대한 지출은 9조 정도 소모가 예상이 됩니다. 국제결혼으로 기반층의 지속적인 증가 효과는 실질적인 인구 증가 대응책이라기보다는 효과만 적용해서 결국은 국내 자국민의 출산율 상승의 기대치를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정의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수준으로 복지 혜택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1년간 소모되는 재정만 뒷받침해주면 큰 손실은 없을 것이고 재정의 건정성의 일부 참여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와 활용 방법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모든 저출산 국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메모하세요. 정책이 1차원적인 게 거의 다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의 주체인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고 아이를 낳은 후의 정책도 덕지덕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그 정책을 강화하고 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만 고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죠. 인구 문제는 아주 큰 전체적인 맥락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만 볼 것도 아니고 인류라는 개념으로 정책 적용을 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구라는 개념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남성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저출산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연애도 남성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여는 것이고 돈도 많이 쓰고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아이 계획도 포함되고 가장으로서 가정 내 큰 결재권도 남성에게 있는 것이고 아이 육아의 소비 수준도 남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못해 라고 하면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유난히 낮은 큰 이유도 우린 남성이 군대라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30대 근처나 돼야 시작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 기간을 줄여주고 여기에 해결책을 가져가야 당당하게 여성을 가족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도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주체인 남성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여성에게 혜택을 몰아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재정 부담되는 모든 여성 정책은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중단하고 남성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전환해줘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국제결혼으로 기반층의 효과 같은 지속적인 유입과 눈높이를 맞추는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서서히 출산율이 회복되고 인구의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전체 맥락에서 밸런스를 잡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강화로는 해결책도 안 되고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남성의 연애와 결혼 가족 구성원의 준비를 최대한 단축해 주는 걸 원칙으로 여유롭게까지 해줄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줄 정책이 답입니다. 기억할 것은 인구 기반층의 인위적인 증가 효과를 가져갈 것 또 남녀 눈높이를 맞출 것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집온 며느리들의 경제 참여와 한국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남성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필요할지도 보겠습니다.